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골칫덩이 직원이 하나 생긴 60대 후반 동태탕 가게 여사장입니다. 이 직원이 저희 가게에 오게 된 사연이 저만 알기 아까워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에 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나이 35에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수였어요. 궂은 날에도 비가 오는 밤에도 항상 노련하게 운전을 하는 게 남편의 일이었죠. 그날도 유독 빗줄기가 굵은 밤이었지만 저는 평소와 같이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이 아닌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유독 미끄러웠던 밤의 빗길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처음엔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한참 어린 두 아들과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나. 이렇게 세 사람이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으니까요. 당시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가신 뒤라 딱히 왕래하던 친척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한두 해면 바닥을 보일 테고요. 저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낮엔 식당 일을, 퇴근하면 집에선 다이어리 속지를 끼우고 인형 누나를 붙이는 등 부업으로 푼돈이 남아 더 벌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작게나마 시장에 제 식당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동태탕 집이었죠. 동태탕 하나는 자신이 있었고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던지라 밑반찬도 제법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되어 가게는 무사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방문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무탈한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 다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도혁이는 번듯한 대기업의 대리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둘째 진혁이는 뭐랄까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성격에 비해 참 어울리지 않게 구청의 공무원이 되었죠. 자신은 돈은 좀 덜 벌어도 괜찮으니 위험하지 않고 평생 가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던지요. 겉으론 의연한 척했어도 속으론 어릴 적 아빠의 죽음을 보며 많이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둘째의 마음을 제가 먼저 미처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미안했습니다. 두 아이 중 먼저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한 건 다름 아닌 둘째 진혁이었습니다. 놀란 저와는 다르게 첫째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더군요. 뭐? 결혼? 아이고, 다 큰 두 아들내미가 엄마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둘째 너라도 먼저 가겠다니까 다행이구나. 근데 첫째는 어째 표정이 이 애미보다 먼저 알고 있던 것 같다. 그게요. 사실 제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예전에 진혁이랑 둘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 부장님이 근처 테이블에 계셨었나 봐요. 어느 날 넌지시 제게 진혁이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직업은 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세세히 물으시더니 대뜸 따님과 진혁이의 소개팅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시지 뭐예요. 부장님이 워낙 인망이 있고 좋은 분인 걸 알아서 따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다 싶어서 진혁이한테 어쩔 건지 물어봤더니 거절하면 제가 곤란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막상 소개팅에 나가보니까 웬 선녀가 한 명 있지 뭐야? 난 태어나서 엄마보다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 성격도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좋은지 나랑 쿵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성격이 좀 좋잖아, 엄마. 결혼할 여자애를 생각만 해도 좋은지
진혁이는 입이 찢어지게 실실 웃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 해라. 그래서 그때 만난 처자랑 결혼한다는 거야? 그쪽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고? 민영이 부모님들도 나 되게 좋아하셔. 장모님 되실 분이 좀 유별나시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야. 예비 안사돈의 성격이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저는 사람 성격이 다 평범할 순 없지 하며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때 조금 더 유심히 캐물었어야 했는데요. 그냥 지나쳐버린 그 말 한마디가 훗날 저를 그렇게 괴롭혀댈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드디어 기다려왔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처음 뵌 예비 사돈 어른의 인상은 듣던 대로 참으로 좋더군요. 아이고 예비 안사돈 반갑습니다. 김 과장하고 우리 예비 사이에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영이 엄마입니다. 반가워요 안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그리고 안사돈. 진혁이 애미입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매우 호탕하게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하며 말투에서 느껴지는 호탕함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죠. 이미 몇 번 만난 예비 며느리 민영이 또한 그런 제 아빠의 성격을 꼭 빼닮은 아이였고요. 그에 반해 예비 안사돈 되실 분은 대화에 잘 참여하지도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땐 조금 깍쟁이 같은 여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진혁이가 이미 유별난 분이라고 귀띔을 해주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였을까요? 예비 안사돈이 드디어 입을 떼더군요. 안사돈께선 동태탕집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가게는 잘 되세요? 아, 네, 그럭저럭.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됩니다. 안사돈께서는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테이블 5개짜리 식당을 하는데도 힘이 드는데요. 저야 뭐 남편이 차려준 거라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돈만 세는 사장이죠. 전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손님이 떨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장사라는 게 다 그렇죠. 다시 잘 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 요리를 잘 못한다는 사람이 식당 사장이라고 앉았으니 당연히 손님이 떨어지겠지 싶었지만 굳이 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가게도 아니었고 괜히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좀 생각 없는 여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비 안사돈에 이어지는 다음 말을 들어보니 생각뿐 아니라 예의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건 그렇고 안사돈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지병이라던가 뭐 그런 거요. 바깥사돈도 안 계신 마당에 안사돈께서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야 하나? 설마 그때 우리 민영이가 병수발을 들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런 말을 당사자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 않나요?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요. 다행히 저와 제 아들들이 한마디 하기 전에 예비 사돈 어른께서 먼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 안사돈께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이야. 당장 사과드려. 아휴, 아니, 난 그냥 안사돈께서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제 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안사돈. 나쁜 뜻은 없었네요. 예비 사돈 어른이 화를 내자 예비 안사돈은 입을 삐죽이며 제게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진혁이를 위해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물론 할 말은 전부 했지만은요. 괜찮습니다. 애지중지 키우신 딸 시집 보내시는데 염려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파도 제 병원비, 제 간병비 비용 스스로 낼 정도는 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제 수발 들게 할 생각 추워도 없고요. 정 아프면 요양원이라도 들어갈 테니 염려 놓으세요, 안사돈. 다만 앞으로 우리 진혁이에게는 지금처럼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예비 안사돈은 또다시 입을 삐죽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오히려 예비 사돈 어른이 더 쩔쩔매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사돈. 이 사람 말은 하나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워낙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인지라 이것 참 면목이 없네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타이르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진혁이의 예비 장모 자리가 썩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어른이 워낙에 된 사람인 것 같아 괜찮겠지 하며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의 태도는 이후 벌어질 일들의 복선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정말 별의별 인간 군상들을 다 봐왔다고 스스로 자신했건만 예비 안사돈은 그 중에서도 아주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점심 장사를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한바탕 휘몰아친 주방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려는데 홀을 정리하던 직원 박씨 아줌마가 호들갑을 떨며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얼른 나와서 저것 좀 봐보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주방을 나가보니 박씨 아줌마는 홀의 기둥에 숨어서 문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출입문 쪽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과 밖이 서로 훤히 보이는 구조였는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건너편의 2층짜리 카페뿐이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아유, 문 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이리로. 여기 기둥 뒤로 와서 보세요. 얼른요. 저기, 저 카페 2층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보여요? 저는 박씨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 끝엔 글쎄 뭐가 있던 줄 아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때 본 장면을 생각하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처럼 두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을 정도로요. 뭐야 저 사람? 박씨 아줌마가 가리킨 곳엔 바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제 가게를 염탐하는 듯한 예비 안사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났는지 커다란 망원경까지 눈에 갖다 대고요. 아니, 무슨 자기가 탐정도 아니고 그냥 제 가게로 오면 될 걸 왜 저기서 음흉하게 저러고 있는답니까? 박씨 아줌마의 말대로 기둥 뒤에 숨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기를 발견한 걸 분명 눈치챘겠죠. 네 말이요, 사장님. 아니, 제가 아까부터 뭔가 이상해서 계속 봤는데 저 아줌마 점심시간 전부터 저러고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머리카락만 가릴 거 스카프는 왜 머리까지 칭칭 감싸고 있대요? 어디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예비 며느리 모친 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왜 저러고 있는진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 가게에서 왜 숨어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아줌마. 괜찮아요. 역으로 우리가 예비 안사돈을 훔쳐보는 형태가 되니 이거 참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몸을 일으켜 기둥 밖으로 나왔고 건너편 카페 예비 안사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그런 저를 망원경을 통해 봤는지 흠칫하며 눈에서 망원경을 떼더군요. 저는 눈이 마주친 예비 안사돈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을 기다리는 동안 둘째 아들 진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혁아, 일하니? 일하지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예, 네 장모 되실 분이 우리 가게 건너편 카페에서 망원경을 끼고 우리 가게 염탐하고 있지 뭐니. 혹시 왜 저러시는지 너 뭐 아는 거 없어? 뭐? 어머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셨어? 진혁이는 뭔가 알고 있는 말투였어요. 저는 이야기하기에 망설이는 진혁이를 채근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거든. 근데 자꾸 우리 집은 자가인지부터 엄마네 가게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하다못해 가게 월세는 얼마인지까지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집은 작아고 가게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고만 했지.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른다고. 대충 잘 둘러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셨어?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나도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 일단 알겠다. 끊어봐라. 마침 가게 문으로 예비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진혁이와의 전화를 끊고 팔짱을 낀 채 예비 안사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사돈. 안녕하지 못한데요. 우선 궁금해하셨다던 것부터 말씀드리죠. 진혁이에게 들으신 대로 저희 집은 작아고 하루 매출 70은 거뜬히 넘깁니다. 월세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안사돈께서 대답해 주시죠. 아니 도대체 제 가게를 왜 염탐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요상한 망원경은 또 뭐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선 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제가 짜증스럽게 묻자 예비 안사돈은 우물쭈물 하더니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이유랍시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그게요. 아휴, 재수없이 들켜버렸네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리다. 사실은 작년에 제 친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글쎄 그 집 안사돈 양반이 알고 보니까 지병이란 지병은 다 가지고 있었다지 뭐예요. 게다가 그 집도 남편과는 일찍이 사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 딸하고 사이 벌이는 죄다 그 안사돈 양반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답디다. 돈뿐이게요. 날마다 가서 병수발까지 들고 있다고. 친구가 자기 딸내미가 사기 결혼 당했다며 아주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민영이 일이 될 줄 누가 알고요. 안사돈께선 스스로 낼 병원비도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사돈이 안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게 맞는지 아들 며느리한테 생활비 손 안 벌릴 만큼 장사는 되는지 우리 딸 결혼 전에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안사돈도 자식이 둘이나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도 안 가는 말입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박씨 아줌마가 차마 소리는 못 내고 입을 떡 벌리고 있더군요. 아니요, 전 이해 못합니다. 제 사생활이 불쾌하게 감시당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안사돈이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신다니 제 건강진단서라도 한 장 떼어다 드리지요. 대신 안사돈과 바깥사돈 양반께서도 똑같이 서류를 제게 떼어다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제가 다 대답해 드렸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안사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도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어서요. 예비 안사돈은 무언가 더 할 말이 남아있는 듯 망설이는 눈빛이었지만 안 가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제 사나운 시선을 눈치챘는지 가게 문 앞에서 한동안 미적거리다가
고개를 꾸벅하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에휴, 진혁이가 유별난 집에 장가를 가게 생겼네요. 그 모습을 본 박씨 아줌마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래도 궁금증은 풀렸으니 다시 저러진 않겠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건지 제가 우스운 건지 예비 안사도는 며칠 뒤 카페 같은 자리에서 저희 가게를 똑같이 염탐하고 있더군요. 하려면 눈에 안 띄게 자리나 하던가 그렇게 요란한 차림을 하고 요새 보기도 힘든 망원경질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이번엔 직접 카페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정말 자신은 완벽한 위장을 했었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안사돈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안사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말이 우스우세요? 아니 도대체 또 뭐가 궁금한 게 남아서 자꾸 제 가게를 훔쳐보는 겁니까? 예? 아니 안사돈, 아유 이상하다. 분명히 머리도 얼굴도 감쪽같이 가렸는데 이 여름에 그렇게 온몸을 칭칭 감아대고 있는 게 더 수상하지요. 저 정말 불쾌해서 못 참겠네요. 사돈 어른에게 전화를 해야지 되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예비 사돈 어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예비 안사돈은 제 휴대폰을 획 빼앗으며 저를 말리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예비 안사돈은 그제야 제게 본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사돈, 제가 요 며칠 계속 지켜보니까 안사돈네 가게는 코딱지만한데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요즘 계속 매출도 떨어지고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질 않아요. 분명 내 가게가 안사돈네보다 더 크고 깨끗한데 여기서 아무리 지켜봐도 도대체 비결이 뭔지 모르겠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안사돈처럼 동태탕 좀 팔아보려고요. 메뉴 문제가 분명해요. 저한테 그 레시피 좀 알려줘 봐요, 안사돈. 정신 나간 여자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든 직접 가게로 찾아오든 하면 될 것이지. 동네 창피하게 다 티가 나는 요상한 탐정놀이는 대체 왜 한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 정상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단칼에 그 여자의 부탁을 잘라냈습니다. 싫습니다. 정중히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요? 알려줘 봐요? 이봐요 안사돈. 이게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날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안사돈은 레시피나 메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이란 사람이 자기 가게에 붙어있지도 않고 요리도 잘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됩니까? 식당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요.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예비 안사돈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저는 굴하지 않고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알려줘도 안사돈한텐 절대로 싫습니다. 음식을 우습게 하는 몰상식한 사람한테 제가 왜 그 귀한 레시피를 알려줍니까? 내가 미쳤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그 여자가 이전처럼 깨갱하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글쎄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도 유분수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더 발끈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저번부터 더럽게 빽빽대네. 뭐 좀 빼먹을 거 없나 싶어서 살살 기어줬더니 더러워서 진짜. 몰상식? 누구한테 훈계야 훈계는. 됐어요. 코딱지만한 가게 좀 잘 된다고 유세는. 혼자 잘 벌어먹고 잘 사세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리고 있는 사이 그 여자는 망원경을 챙겨서
카페를 쏙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저는 너무도 열이 받아 예비 사돈 어른에게 전화를 하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켰을 때 지난 어버이날 저희 집에 놀러온 민영이와 진혁이가 사이좋게 웃고 있는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영이가 자기는 예쁨 받는 며느리이고 싶다며 자기 손으로 직접 제 휴대폰 배경화면을 그 사진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래, 민영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참어. 예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덜 곰살맞게 굴었다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이 결혼을 파탄냈을 텐데 저는 휴하고 한숨을 내쉬며 마음으로 참을 인을 3번 새기곤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래 봬도 예비 사돈 어른은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 제가 이를까 봐서라도 2번 다신 이러지 않겠지 하고 애써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겠죠. 저 사건들로도 저 여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앞전의 일은 모두 마지막 진짜배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워밍업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제 꼭지를 돌게 한 기상천외한 사건은 그 여자를 쫓아낸 지 이틀 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 장사의 끝물이었어요. 남은 손님은 근처 단골이었던 인쇄소 사장님 1명뿐이었죠. 그날은 박씨 아줌마가 쉬는 날이라 유독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정리를 좀 해볼까 했는데 가게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벌어질 대망의 사건의 주인공이 들어왔고요. 아직 장사하죠, 안사돈?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틀 전 그렇게 헤어지고 결혼식 전까진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 다시 제 발로 찾아오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철판이다 싶었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안사돈은 안사돈네 가게 장사는 안 하세요? 왜 허구한 날 저희 가게로 오시는 거예요? 내 가게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어디 동태탕이나 한 그릇 내와 봐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한번 보게. 제가 더 이상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여자는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 건방진 말에 저도 한마디 하려는데 옆자리 단골 사장님의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라 여기서 예비 안사돈과 싸웠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나만 망신이겠다 싶어 저는 이를 꽉 깨물곤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밑반찬도 없이 동태탕 한 그릇을 들고 나와 그 여자 앞에 툭 내려놓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옆에 있다간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요. 8,000원입니다. 얼른 먹고 돈은 거기 두고 가세요. 카드면 나중에 제 아들 계좌로 이체하든가 하시고요. 계산한답시고 또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 저는 주방에서 그 여자가 나가기만을 기다렸죠. 어차피 남아있는 손님은 장부 결제를 하는 손님이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일까요? 갑자기 밖에서 그 여자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 밖으로 다급히 나가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여자는 눈가를 뒤집어 뜨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안사돈, 빨리 여기 좀 나와봐요. 왜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것 봐요. 동태탕 안에서 파리가 나왔어요, 파리가. 아니, 장사만 잘 되면 단가? 위생이 이 모양인데.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이고, 파리가 크기도 하지. 음식을 판다는 가게가 얼마나 더러우면 파리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 아유, 구역질나. 안사돈, 나 이거 탈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나 이거 구청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육수 냄비는 항상 뚜껑을 잘 닫아놓고 탕을 조리하면서 눈 한 번 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터라 저는 우선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막 그 여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글쎄 제 등 뒤에서 인쇄소 사장님이 호통을 빽 하고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보자 하니까 이 아줌마 아주 몹쓸 사람이네. 뭐요? 몹쓸 사람? 당신 나 알아요?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그 인쇄소 사장님은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사장님과 그 여자의 언쟁을 멀뚱멀뚱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인쇄소 사장님의 입에선 아주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 흘러나왔어요. 아까부터 자꾸 죄진 사람처럼 눈치를 보면서 꼼지락대기에 뭔가 싶어 몰래 쭉 지켜봤어요. 사장님, 저기 저 비닐봉지 보이세요? 저 아줌마가 글쎄 저걸 계속 부스럭대더니 주방을 쓱 들여다보곤 사장님이 안 보이니까 저기서 뭘 꺼내서 동태탕에 넣읍디다. 그리고는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사장님을 부르지 뭡니까? 저 파리 저거 분명 저 아줌마가 그 비닐에서 꺼내서 넣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인쇄소 사장님의 말이 그 여자의 전곡을 찌른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인내심이 드디어 바닥이 나다 못해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죠.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던데 제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지 않고 오히려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CCTV를 돌려보면 되지요. 홀에 석 대나 설치되어 있으니 어느 각도에서건 안사돈이 앉은 자리가 다 보일 겁니다. 정말로 안사돈 짓이 아니라면 전 그때 가서 사과하죠. CCTV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낡은 식당에? 왜요? 찔리십니까 안사돈? 거봐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사장님. 아니 안사돈이면 이번에 진혁이 장가 간다는 그 집 모친 아닙니까? 이 아줌마 정말 못 쓰겠네. 사돈 될 사람 가게에 와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고 생각했는지 그 여자는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이제야 그럼 뭘 합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봐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의 영업 방해로 그 여자를 신고했습니다. 그 여자가 도망가려 하자 인쇄소 사장님이 잽싸게 가게 문을 막아서 주더군요. 얼마 후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요. 그렇게 저와 예비 안사돈은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 어른에게도 와보셔야겠다고 전화를 넣었어요. 저와 예비 안사돈이 파출소에 함께 가고 있다고 하자 놀란 예비 사돈 어른은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쓰고 파출소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예비 사돈 어른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그 여자를 향해 고함을 쳤죠. 이 미친 여편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하도 노래 불러서 식당 차려줬더니 하라는 장사는 안 하고 뭐? 당신 이거 범죄인지 몰라?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철은 없어도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야말 일을 벌이다니 제가 여태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아왔나 봅니다. 이 사람 안사돈 마음대로 하십시오. 봐주지 말고 솜방망이 쳐버리든 뭐든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어디 겁도 없이 그런 짓을.
이 사람은 한번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너무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내가 우리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안사돈한테 같이 좀 잘 되자고, 어? 동태탕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깟게 뭐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저한테 도리어 훈계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 장사 좀 잘 된다고 유세 떠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약이 올라서. 장난친 거라고요. 그냥 골탕 좀 먹이려고. 뭘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일 가지고 신고까지 한대요? 안 그래요, 경찰관님들? 경찰차를 타고 잡혀오기까지 했건만 예비 안사도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더 이상 저 여자와 대화를 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경찰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사돈이었으니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관님. 저 합의 안 하렵니다. 뭐 법이 장난인 줄 아나? 이깟 일로 처벌받게. 뭣도 모르면서 허풍은? 뭘 모르시는 건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이거 경범죄예요. 영업 방해라고요. 게다가 CCTV 확인해서 아줌마가 일부러 팔이 넣고 행패 부린 거 밝혀지면 여기 사장님께서 아주머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주머니 정말 큰일 날 뿐이시네. 고소요? 여보. 경찰관의 말에 그제야 그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예비 사돈 어른을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작성하던 경위서를 마저 쓰고 파출소를 나왔고 예비 사돈 어른은 저를 따라 나오며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뭐 예비 사돈 어른이야 딱하게 됐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참을 만큼 참아줬고 파출소에서 마지막 기회마저 내다버린 건 그 여자인걸요. 저는 그날 가게를 일찍 닫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혁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7시가 채 되지 않아 진혁이가 집에 도착했고 첫째 도혁이는 그날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진혁이를 앉혀놓고 그날 일을 포함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진혁이는 너무나 놀라 기함을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왜 그동안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네가 민영이랑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이 결혼 웬만하면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진혁아, 엄마 더 이상 이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지 못하겠구나. 사돈 알길 그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이 사위인 너라고 귀하게 대할까? 엄마는 내 아들이 처갓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진혁이는 후하고 한숨을 내뱉더군요. 그리고는 생각 정리를 마쳤는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민영이도 소중하지만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마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한 사람 나도 내 장모님으로 못 모셔. 이 결혼 그만두자고 민영이한테 말할 거야.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많았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일 당하게 해서. 그날 밤 진혁이는 민영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민영이는 이미 제 아버지에게 상황을 다 전해 들었는지 아무 말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닌 잠시나마 진심으로 예뻐했던 예비 며느리를 위해 그 여자에게 선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 엄마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파혼이라는 벌로 대신 받은 민영이가 너무 가여웠거든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저녁 장사를 끝내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영업은 안사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닌 잔뜩 풀이 죽은 그 여자더군요. 저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로 찾아왔나 싶어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가게 밖에 소금을 뿌리던가 해야지 원. 아니 무슨 각설이도 아니고 내쫓으면 또 오고 또 쫓아내면 또 찾아오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찾아와요? 네? 이제 그만 좀 봅시다. 선처까지 해줬잖아요. 다시 신고당하고 싶어요? 아휴, 안사돈. 그 안사돈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애들 파혼한 거 몰라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원. 이번엔 또 왜 찾아왔어요? 평소 온몸에 두르고 다니던 뻔뻔함은 집에 두고 온 건지 그 여자는 발끝으로 괜히 바닥을 긁으며 어울리지 않게 쭈뼛대더군요. 아, 찾아왔으면 빨리 용건만 말하고 가요. 그게 안사돈 사실 애들 파혼 때문에 왔어요. 우리 민영이가 다 저 때문이라고 울고불고 오늘은 회사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합니다. 애 아빠는 저 꼴도 보기 싫다고 안방엔 들어오지도 않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저를 경멸하듯이 노려봐요. 그거야 자업자득이지요. 일을 벌일 땐 그만한 뒷감당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배우시면 되겠네요. 당신 그 개념 없는 행동들 때문에 당신 가족들이 대신 상처를 받은 거라고요. 알았으면 이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네? 안사돈,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제발 불쌍한 우리 민영이를 봐서라도 마음 한 번만 누그러뜨려 주세요. 저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평생 우리 가족한테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네? 안사돈이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청소를 하시라면 하고 설거지를 하라면 군말 없이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더라고요.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보면 절대 저한테 죄송하단 말을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가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게 무섭긴 무서웠나 보죠.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죠. 하세요. 네? 하시라고요. 뭘요? 설거지 하신다면서요. 지금 주방에 잔뜩 쌓여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 음식은 못한다면서 설거지는 잘하나 어디 봅시다. 진짜로 하라고요? 설거지를요? 왜? 싫습니까? 싫으면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줘요. 줘. 뭘 줘요? 앞치마요. 이 옷 비싼 옷이란 말이에요. 설거지 하려면 앞치마는 주셔야죠. 아유,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작 한다는 말이 앞치마를 달라는 말이라니.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 얼마나 꼬숩던지요. 저는 앞치마를 툭 던지며 그 여자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쪽 하는 꼴 보고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어차피 그쪽 가게에도 잘 안 나가잖아요. 일주일이나요? 왜요? 싫어요? 싫긴요. 아니에요. 자, 봐요. 지금 열심히 앞치마 입잖아요. 그날 이후 정말로 그 여자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제 식당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글쎄 얼마나 주방 일을 안 해봤으면 진한 화장에 마스카라까지 하고 오더니 퇴근할 무렵엔 설거지하느라 튄 물들 때문에 마스카라는 꼭 무슨 판다 마냥 죄다 번져 있고 화장은 전부 지워져 기름만 번들거리더라고요.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부턴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로 출근을 하는데 너무 우스워서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지 뭐예요. 그리고 예비 안사돈에겐 비밀이었지만 사실 예비 안사돈이 제게 싹싹 빌고 간 그날 밤 저는 진혁이에게 곧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계속 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 여자 때문에 진혁이랑 민영이를 갈라놓은 게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긴 할 거지만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으니 민영이와의 파혼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진혁이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진혁이는 한동안 고민하는 것 같더니 며칠 뒤 민영이와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제게 말해주더군요. 예비 사돈 어른이 제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전화를 주기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예비 안사돈에겐 잠시 비밀로 하고요. 다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예비 안사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군요. 처음엔 죽을 상을 하고 설거지를 하더니 제가 못 이기는 척 주방 일을 하나씩 알려주니까 나중엔 점점 신이나 하는 것 같았어요. 이봐요. 남은 재료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넣으면 어떡해요? 차곡차곡 순서대로 놔야죠. 아직 안 깐 재료들은 뒤로 밀어넣고요. 아니, 남은 반찬들을 다시 합치면 어떡해요? 잔반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도 몰라서 원.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다시 잘 봐요. 남은 반찬들은 여기 버리고 새 반찬들은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다듬어서 다시 뚜껑 닫아두고요. 안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파리가 들어간다고요. 예비 안사돈은 정말로 자신의 식당에서 돈만 세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주방일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배워보는 주방일이 재미있는 모양인지 희한할 정도로 싫은 소리 하나 없이 네 하며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일을 배우더군요. 알고 보니 자기가 나름 사장이랍시고 직원들을 채용해놨는데 도리어 자기가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가 자존심이 상해 그동안 오히려 더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참, 예비 사돈 어른의 말처럼 철이 없긴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예비 안사돈에게 그만 용서해 주겠으니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펄쩍 뛰며 좋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사돈, 용서해 주시는 김에 저 여기서 한 달만, 아니 2주라도 더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는 게 정말로 예비 안사돈은 즐거웠던 모양이었어요. 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박씨 아줌마는 웬일이냐는 표정으로 예비 안사돈을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예비 안사돈은 지금 다시 일주일째 제 가게에서 열심히 주방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료 손질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칼질을 어찌나 불안하게 하던지 애들 결혼식 전에 예비 안사돈 손가락을 먼저 날려먹을 것 같아 얼마나 제가 안절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곧잘 흉내는 내더라고요. 진혁이와 민영이는 예정대로 올해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도혁이는 얼마 전 해외 주재사로 발령이나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장 두 아들 다 제 곁을 떠난다니 쓸쓸하지만 그래도 도혁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니 축하해 줘야겠죠. 게다가 평생 떠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한 달 남짓 제 가게에서 일하게 된 골칫덩이 직원, 제 예비 안사돈과 저와의 우여곡절 많은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사연만큼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참신했던 이야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죽일 듯 미워하던 예비 안사돈과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사이좋게 한 주방에서 하하호호하며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심지어 다음 달엔 혼주 한복을 함께 입어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누군가는 참 할 짓이 없어서 사돈 갱생시키기나 하고 앉았다고 혀를 끌끌 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연을 들을 때면 답답하다며 한 번씩 댓글을 남기기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비 안사도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씩이라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한 이후엔 스스로 더 열심히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돈이라는 이름으로나마 엮인 저의 세 가족이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기로 결심했고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흘러야 예비 안사돈이 처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엄한 선생님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땐 반드시 이곳에 후기 사연을 적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매일매일 웃음 잃지 마시고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